세계 대회를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출국 자체가 영국 내에서 출국 자체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들은 쉐이크가 이번에는 전용기를 타고 날라와가지고 모카이프를 데리고 가서 영국의 벤턴급 신성 유망주죠, 무하마드 모카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무하마드 모카이프, 푸자로 끝나는데 영국 출신이라는 게 좀 희한하죠. 역시나 이 선수는 원래 그 영국 출생은 아닙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출생의 선수고요. 원래는 12살 때까지 다게스탄에서 나고 자라고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국으로 미립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는 거로는 어머니 죽음이 뭐 약간 정치적인 그 이유와도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다게스탄이 큰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 민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분쟁도 심한 지역인 만큼 이로 인한 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그 일들의 연루가 돼서 어머니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본인이 자세한 언급은 안 하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영국에 미립국을 하게 되고 난민센터로 갔다가 어쨌든 간에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난민으로서 그 지원금을 주에 36파운드, 뭐 하나로 환산하면은 약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5만 원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모카이프 둘이서 뭐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카이프가 뭐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뭐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영국으로 미립국을 한 거기 때문에 갔을 때 영어를 진짜 1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적응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면서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카이프 아버지가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청소년 그 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운동을 좀 해봐라 하고 권유를 했는데, 그냥 시키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돈을 준다고 꼬드긴 거죠. 그 돈도 36파운드, 약 5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주에 그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무려 그 중에서 20파운드나 모카이프한테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운동 좀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카이프는 그 청소년 그 체육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카이프도 당연히 다게스탄 그 출신답게 원래 그 전부터 레슬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육센터에 가서 당연히 레슬링을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 센터에서 또 이게 레슬링만 있는 게 아니라 레슬링 시간 바로 붙어가지고 복싱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카이프는 복싱과 레슬링을 자연스럽게 병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때 같이 훈련하던 친구와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 모카이프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제 레슬링으로 그 친구를 제압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지역 내에서 유망한 레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카이프한테 당한 그 친구가 모카이프한테 이런 뭐 레슬링 팀이 있다고 제대로 된 레슬링 팀을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카이프가 그 레슬링 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레슬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카이프는 레슬링에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전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영국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을 하고요. 또 그 영국 대표로서 뭐 유럽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도 진출하고 U23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아직까지는 모카이프가 난민 출신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주권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세계대회를 위해서 뭐 출국이나 뭐 다른 나라 입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제대회에 영국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MMA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내가 어차피 좀 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좀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데 레슬링에서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MA로 이제 눈을 돌리고 초반에는 MMA와 레슬링을 병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IMMAF라는 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마추어 세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대회도 2번이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모카이프가 2019년도에 그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 MMA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려고 바레인에 입국을 했는데, 그 당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난민이다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본인은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레인의 그 왕자입니다. 셰프 칼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뭐 승마도 했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왕자긴 하는데 운동에도 굉장히 관심 많고 MMA, 특히나 MMA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모카이프가 아마추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모카이프도 당연히 뭐 흔쾌히 그 연락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뭐 경기할 때마다 사진도 보내고, 뭐 토너먼트 우승하면은 같이 뭐 영상통화 페이스타임도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딱 그 바레인 왕자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취하니까 바레인 왕자가 그럼 바로 해결해 주겠다 하고, 바로 몇 분 뒤에 입국심사 통과를 하고, 입국심사 통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쉐이크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모카이프를 안내를 하는데 바로 5성급 호텔로 데려갔다고 해요.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힘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 중 하나가, 이 이후에도 2019년에도 세계 대회를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출국 자체가, 영국 내에서 출국 자체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들은 쉐이크가 이번에는 전용기를 타고 날라와가지고 모카이프를 데리고 가서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아마추어로서 선수 생활을 꽤나 한 5년 정도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그때 이제 아마추어 전적만 20승 무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마추어 단체 중에서도 권위 있는 단체에서 뭐 연속해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뭐 그 단체에서 군침을 흘렸다고 해요. UFC를 제외하고 나서 뭐 원FC나 벨라토르 같은 세계 2, 3위권 단체에서도 제의가 있었는데,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쉐이크한테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쉐이크가 또 어쨌든 바레인 왕자고 자금력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면은 그냥 좋아하질 않죠. 본인이 뭐 축구팀을 좋아하면 축구팀을 인수하던가, 그 스포츠를 좋아하면은 뭐 팀을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죠. 쉐이크도 그래요. 쉐이크도 현재 바레인의 브레이브 CF라는 격투기 단체를 본인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쉐이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브레이브 CF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원FC와 벨라토르에서 좋은 조건의 계약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브레이브와 계약을 하고, 쉐이크도 역시 만약에 모카이프가 UFC 쪽으로 계약이 오면은 우리 쪽 계약을 풀어주겠다, 이런 조건부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 단체에서도 6승 무패 연승을 구가하면서 UFC와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UFC와 계약한 시기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이때 UFC 계약 바로 오기 직전에 모카이프가 영국 내무부로부터 추방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난민으로서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케어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모카이프가 UFC 뭐 세계적인 메이저 스포츠 단체에서 제의가 오고 정식적으로 그 소속 선수가 되니까 바로 시민권을 내주면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훈련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모카이프는 지금 UFC에서만 지금 3승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죠.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이급 선수인데, 플라이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당연히 다게스탄 출신이다 보니까 다게스탄 특유의 그 체인 레슬링의 강점이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화려한 타격 능력, 특히나 그 화력이 좋다 보니까 좀 더 경량급 치고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또 타격에서도 그냥 뭐 정석적인 타격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스피닝 계열 공격이라든지 뭐 플라잉 니킥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공격으로 관중들의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2000년생이에요. 이제 올해 나이가 22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깡패예요. 대부분 이게 MMA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해서 뭐 20대 초중반에 시작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카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22살인데 UFC에 입상해서 3승 무패를 달리고 있고, 아마추어 전적까지 다 합치면 거의 30잔에 가까운 풍부한 경험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모카이프의 장점이 그 다게스탄 특유의 그 체인 레슬링의 강점이라고 했는데, 근데 엄밀히 평가해서 뭐 하빕이라든지 마카체프만큼의 압도적인 그래플링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레슬링은 분명히 뛰어나요. 상대방을 잘 넘기는데 약간 주짓수적인 측면에서 디테일이 떨어져서 상대방을 좀 효과적으로 눌러놓지 못하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거든요.
특히나 직전 경기인 그 말콤 고든전에서는 상대방한테 포지션 역전을 내줘서 오히려 백포지션과 같은 위협적인 그라운드 포지션을 내주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빕이나 마카체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임을 따라가거나 미리 본인이 예측하고 그 길목을 막는, 그러니까 정말 물 흐르는 듯한 그런 그라운드 실력이 강점인 건데, 모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쉽게 말해서 중간중간 버퍼링이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약간 그 기술적인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모카이프가 지금 뭐 나이가 22살인데 이미 UFC에서 3승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파이터고, 이 정도 실력이면은 뭐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랭킹 진입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뭐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갖춘 실력만으로도 한 15위권 안쪽으로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미 제가 알기로 플라이급 뭐 15위에 한번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단점 때문에 랭킹 10위 안쪽에서의 경쟁력은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UFC에서도 좀 만들어주려고 적절한 상대들을 붙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카이프의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은 또 재밌게 또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렛츠 댄스!